자, 두 번째는 늘 우리가 걱정하던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 기업처럼 인식이 돼가고 있는 맞아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드디어 파키스탄 수출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 이게 글로벌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1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중동 지역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파키스탄 국방부 산하의 최대 규모의 방위 산업체인 POF의 자회사와 레키노나 10만 바이알 판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이 계약 물량을 출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노나 파키스탄 코로나 환자 치료한다. 이번에 1차로 판매되는 레키노나는 파키스탄 군인 및 일반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여가 이뤄질 예정이며 계약이 체결된 10만 바이알은 약 3만 명에게 투여가 가능한 물량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레키노나 투약을 담당할 현지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파키스탄 현지로 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뭐 인구가 2억 1,600만이라고 하고요. 네. 신규 확진자는 평균 한 4,000명 정도니까 일본보다는 훨씬 잘 막네요. 두 배로 잘하네. 네. 네. 근데 일본은 이건 안 돼. 빙신이야. 일본은 파키스탄만 더 못해. 걔들은 빙신이야. 짐바브웨 수준. 네, 일본은. 누적 확진자 수도 8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사망자가 1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약품이 투입된 건데 한 가지 조금 찜찜한 게 군수업체 자회사가 이걸 인수해 갔단 말이에요. 네. 군부가 받아간 거란 말이지. 네. 군부가 이제 파키스탄 안에서도 주요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파키스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수 산업 관련해서 파키스탄이 뭐 제대로 된 산업 중에 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 관련해서 이제 군수 사업체가 운영해 갔다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그 일반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물량도 아니에요. 8만 도수 바이알. 정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도 그렇죠? 예, 이게 싸요. 이게 원가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40만 원은 될 텐데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갖고 파키스탄이 이거를 서민들이랑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거든. 이게 이제 수출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 과연 이게 파키스탄 서민들의 어떤 방역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을 거냐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네. 뭘 당연히 못 쓰이지. 돈 있는 놈들만 살 거야. 너무 부정적이야. 네. 현실적인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레키로나가 파키스탄 통해 가지고 치료자 어찌 됐거나 이제 중증 환자를 줄이고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 세계에서 다 요구를 해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레키로나가 지금 얼마나 생산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걸 처음에 정부에 제시할 때도 10만 명분 이상 있었고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저는 최소 100만 가까운 어떤 재고량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국에서 500명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신규 확진자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번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지역 병원에서 한 2,400명한테 투약을 했었고 한 명도 사망자로 연결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의 기능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확인한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외에서 어떤 실험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일부 내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앞으로 세계의 어떤 그 코로나 방역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사야 되나요? 결론은 셀프는 지금 막 너무 비싸서 지금 막 결론은?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너무 네. 비싸요. 근데 그래도 그 삼바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비교하면 네. 저는 아직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지고요. 네. 또
이와 같은 우수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 주식을 생각할 때 웬만한 분들이 이제 뭐 가격대를 생각하고 수익을 생각해갖고 이게 100만 원이 한계일 거야, 이게 50만 원이 한계일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제풀에 그 정도까지 심리적 한계선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충분히 그 뭐랄까 소유의 가치가 있고요, 배당이 있을 거고요. 외부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내부 안에서의 경영진의 문제로 인해 갖고 알력을 일으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일수록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같이 출자한다는 의미로 이 주식들을 지켜줘야 되는, 좀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주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의 주식들은 소량씩이라도 가지고 있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에서 아니면 투자하는 거지. 투자하는 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코로나의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씩이라도 소량씩이라도 가지고 있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코로나19 끝나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는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는 점점 더 커졌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의사들이 지금 상황이 더 두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다 집중돼서 이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질병들이 리셋이 되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리셋?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기존에 왜 늘 풍토병처럼 늘 가지고 있었던 병들 있잖아요.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독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서. 네, 의사들이 그죠?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이 사람들의 몸에 그동안 이제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않았고 독감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인플루엔자 같은 거 들어오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사람의 몸이 리셋이 됐는데 과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정말 리셋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코로나19 이후를 지금 의사들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결국은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잖아요. 호흡기 바이러스죠. 다 네.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인류가 아직까지도 지난 몇십만 년을 문명 시대를 따져서 지난 몇천 년을 살았지만 감기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없죠. 감기는 늘 다시 발생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만 백신을 맞아서 생성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코로나하고 DNA하고의 결합을 방해하는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가 없어요.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맞아야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변이가 될 때마다 그 백신도 따라서 변이가 돼야 되는 이런 특징을 반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완벽한 항체를 만들어내 본 적이 없는 인간이 이 바이러스 시대에 완벽한 치료법이나 예방법 그리고 한 번만으로 끝나는 백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100%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들하고의 어떤 퇴치 전쟁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 팬데믹에 대한 그 종말은 병을 완전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병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이 이기거나 포기해 버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관리하에. 치사율이 2% 정도, 치명률이 2% 정도 된다는 각오하에서 우리는 죽더라도 2% 안에서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얘네하고 싸우겠다고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2%의 치명률이 정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나 기저 환자한테만 집중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국가가 지키고 있는 보건 의료에 의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헐. 이걸 방조한다는 음모론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틀어막아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하고 A 포기하고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운명 탓으로 돌리고 가는 비용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싸게 먹힐 거냐라는 거를 계산해 갖고 어느 시점에 가면 방역을 포기하는 국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미 인도- 안 그런 척하지만 포기하고 있잖아요. 인도나 일본은. 브라질 같은 인도는- 국가, 일본 같은 국가는 포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죠. 포기한 거죠. 아유 우리 의료 붕괴됐어. 아이고 우리 감당 못해 하는 척하면서 좀 죽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결국 백신은요, 그 바이러스를 그 제거하는 이런 식의 우리 몸에 맞는 주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개인적인 보건 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 역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고. 마스크 잘 쓰고 내가 그 뭐랄까 조심하면 방역 관리 잘하면 나는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둘째, 이건 국가가 어떻게든 추적해서 치료해주고 처리해주고 국민들을 지켜줄 거라는 신뢰가 이미 이렇게 쌓여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후자가 사실은 더 커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국가가 손 놓고 아이고 의료 붕괴됐네 난 모르겠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 믿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 건강 염려증 내지는 이 어떤 호흡기 질환을 조심한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통해 갖고 일반적인 기저질환이 확 줄고 있다는 것도 이게 일종의 아이러니예요. 신기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9시에 그거를 떼려고 인감증명을 떼려고 동사무소를 다녀왔거든요. 네. 동사무소에 8시 반 조금 넘는 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대기표를 뽑고 있어. 왜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코로나 백신을 못 맞았대. 아. 40년생인데. 아, 그래서 그 직원이 37년생까지만 현재 놓고 있고 조금 이따 다음 물량 들어오면 연락을 드릴 겁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군은 맞았다는데 왜 나는 안 놔주느냐? 다른 사람들은 내 나이 또래도 다 맞았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동사무소 직원이랑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마다 진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구마다 37년생 이제 노인들이 많으신 구가 있고 그렇군요. 적은 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배급받아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먼저 37년 끝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못 맞았다고 그게 억울해서 오신 분들이 그 잠깐 동안에 4분, 5분이 있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노쇼는 어디 있는 거야? 언론의 그 내내 망상에서 만들어진 그 기사가 아닌가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정말. 어쨌든 그 레키노라가 지금 뭐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하고도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존하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는 레키노라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효과가 누적되고 이 효과가 알려지는 만큼 정말 엄청난 수출품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직까지 레키로나의 효과를 비슷하게라도 따라오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레키로나의 치료법 안에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 병을 알았고 그 병을 앓은 상태에서 그 항체를 기증해 주었던 몇 안 되는 또 앞선 환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빨리 개발돼 가지고 지금 양산이 되고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게 한국인이 가진 어떤 우월한 풍토적인 체질적인 우월성 안에서 나온 갑자기 특산품이 아닐까. 왜 미국 사람 몸에선 이런 항체 안 나와. 그래요? 한국 사람 몸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한국인이 사계절을 다 겪는 사람들이고 맞아. 온갖 질병과 풍토병을 다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질적인 저항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민족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 누가 그 얘기 해놨더라. 사실 5월 달인데 강원도에 폭설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사계절 옷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날씨 좀 추워졌네 이러고 따뜻하게 입고 좀 더워졌네 이러고 이렇게 얇게 입고 이걸 너무 그냥 비일비재하게 하다 보니까 이상 기후야. 기후 변화가 지금 심각해라는 걸 오히려 못 느끼고 그렇지. 있다고. 우리는 사실 5월 달에 눈이 와도 오나보다 그러지. 오나보다 이게 이러고. 사람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롱패딩을 꺼내 입지. 뭐 여름에 뭐 인도 같은 데는 네. 그 온도가 한 영상 2도에서 4도만 돼도 사람들이 막 동사를 하던데. 맞아. 동사에서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5월 달에 눈 내려도 눈 하나 깜짝 안 아, 하고요. 나도 그냥 두꺼운 옷을 입을 뿐? 그러니까 네. 이 한국인의 국뽕 항체가 세계를 구한다는 거야, 이제. 야, 항체를 여기 이제 국뽕이 국뽕.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심각한 건데 우리는 사계절 다 겪고 살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다는 거예요. 야, 우린 전쟁도 50년 만에 극복하고 IMF니 뭐니 온갖 국난에 원래 국난 극복에 취미가 있는 민족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강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뽕 항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키로나를 통해 가지고 세계 인류를 구한다. 코로나의 승리는 한국인의 항체에서 나온다라는 국뽕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국뽕이 훅 들어왔네. 아니 근데 진짜 그 국민의 그 대통령이라고 진짜 하필이면 제일 힘들 때 하필이면 가장 지혜로운 역대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는 복을 누렸어요. 행운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박근혜 때였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지금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 메르스나 그 사스에서 이명박근혜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처리를 했는지 봤잖아요. 진짜로. 망했어요. 네. 300만 명 정도 감염된 다음에 나라에 요구하라고 할 정도였어, 그 당시 총리 시기가. 그래놓고 쇼만 했지 살려야 한다 뭐 그런 거 그따위 쇼나 하고 앉아 있었지. 예.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DNA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근데 그거 왜 취미여야 돼? 그러니까 힘든 취미야, 너. 이거 우리가 가지려고 한 취미가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이 순간 다행히도 가장 성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말, 스포츠도 네. 익스트림 스포츠나 뭐 이렇게 힘든 거 하시는 분, 뭐 철인 3종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뛰면서 이렇게 그 자신이 극한으로 몰면서 그걸 극복했을 때 뭔가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언론 개혁도 네. 그닥 스트레스 덜 받네. 네. 까짓 거 이 새끼들 뭐 내가 돈 벌어갖고 전부 외판은 시킬 거야. 네.